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친환경차 경쟁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그리고 이어서 수소차로 번졌습니다. 특히 수소차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서 이 친환경 중에서도 궁극의 친환경차로 분류되는데요. 탄소 제로 경영을 선언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수소 기술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현대차의 지금 상황은 어떨지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올해 수소 기술 관련해서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정유선 회장은 올해 초 열린 CES 2024를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을 방문해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해 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정유선 회장은 기존의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룹 내부적으로 수소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현대차가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대차는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에는 브라질을 방문해 2032년까지 11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현지 상용차 시장에 수소 트럭을 보급하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신사업도 발굴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는 브라질 현지에 있는 중남미 지역 수소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정의선 회장이 지난 4월에 인도 권역의 델리 신사옥을 방문해서 중장기 전략을 직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 역시 떠오르는 약간 그린 수소의 생산지이자 현대차 수소의 주요한 투자처로 꼽히는데요. 특히 인도 법인이 발표한 618억 루피는 약 한화로 9,800억 원 수준인데 네네. 이거는 이 중에서도 18억 루피에 해당하는 286억 원을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만 쓴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에 아이를랑카 히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을 만나서 수소연료 전기차 및 전기차 사업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아주 국내외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 보급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소차에 집중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소차에 상당한 매력이 있어서겠죠. 그렇죠. 마지막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친환경차, 궁극의 친환경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소차의 원리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소차는 말 그대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합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소는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고 이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는데 수소차가 연료 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원소 기호를 생각해 보면은 물의 화학 기호가 H2O잖아요. 네. 그래서 수소인 H와 산소인 O로 나눠집니다.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물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전된 수소와 산소를 촉매를 통해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전기 합성인 거죠. 분해 반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수소차는 이 물만 배출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차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기오염 배출 물질 역시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역시 주목해 볼 만한데요.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는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는 길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수소가 같은 중량의 내연기관보다 그 열량이 3배가량 높다고 하는데 네. 예컨대 그 승용차 기준으로 수소를 1km를 태우면은 100km의 연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를 갖고 100km를 갈 수 있는데요. 네. 이 1km를 저장하기 위해 1kg을 저장하기 위한 수소 연료 전지통의 크기는 6에서 7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거나 출력이 큰 출력이 필요한 상용차나 건설 기계, 열차 선박 이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 차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좀만 부연하자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번 충전하면 길어야 400 그쵸? km 정도 400밖에 나오죠. 안 놉니다. 네네. 근데 이 400km를
가기 위해서 또 엄청난 무게의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양의 에너지원이면은 수소 쪽이 전기차보다 3배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 자체가 작으니까 충전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주행 거리는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연비도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심지어 물만 배출하니까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건데 그래도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왜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왜 수소차는 많지 않을까요? 일단 네.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아직 그 퓨처 모빌리티죠.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넥소나 아이오닉 5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인 넥소는 6,500만 원, 아이오닉 5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소차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 기술도 발전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은 가격도 하락하고 충전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수소차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에 어쨌든 지금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보유한 그 수소 기술이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죠. 수소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에서 꼽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던 그 현대 모비스의 수소 전지 사업을 인수하는 건 역시 이러한 그 그룹 전체 내의 사업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했나를 알아보려고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출원한 완성차 업체의 수소차 특허를 FCEV, 그 First Electric Vehicle이라는 키워드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네. 그 국제 특허들을 정리해봤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22,000개 이상의 수소차 관련 특허를 보유해서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업계에서는 수소차 관련 특허의 20% 정도를 일본 도요타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도요타가 먼저 개발을 시작해서 시장에 풀어놓은 특허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에 로열티 없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한 도요타의 수소차 특허만 5,68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개한 게 5,000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차 기술이 많은 부분 도요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소차 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2등 역시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스즈키 모터스였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이 FCEV라는 특허에 출원을 엄청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 숫자로만 따지면은 그 일본 업체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기차 이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졌다는 평가인데 수소차에서 엄청나게 좀 선전을 하고 있네요. 네. 특허 등록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좀 뒤처지는 모습인데 실제 수소차 판매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수소차 판매 실적 역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그 네.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총 판매 대수는 2,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지난해 점유율 1위였던 현대차는 넥소와 일렉시티를 691대 판매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그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수소차 점유율 역시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즉 1분기 54%에 비해서 크게 줄었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소차가 다 타격을 입은 거냐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게 도요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도요타의 주력 수소차 모델은 미라이와 크라운인데요. 미라이와 크라운을 다 합쳐서 868대를 판매하면서 수량만을 따지면은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66%준 거에 비해서 도요타의 입은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시장 점유율 역시 36.4%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앞서 그 현대차 수소차 판매량과 비교해보면 현대차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그 도요타는 소폭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크게 넓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술에서든 판매에서든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현대차가 넘어야 할 과제들도 짚어주시죠. 네, 뭐 빈번하게 듣는 말씀이겠지만 그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이 비단 현대 차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안정적인 연료 전지 개발이 우선이죠.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 역시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수소 경제 사회, 수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반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먼저 수소 생산 기술을 좀 안정화해야 되고요. 현재는 천연가스 같은 데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주류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계라고 할까요? 산학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충전소 구축입니다. 사실 이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충전이 쉬워서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역시 그것 때문에 뭐 캐즘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는 어떻냐?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적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인천에 한 곳, 강동에 한 곳, 뭐 이 정도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가 겨우 15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이고요. 네. 뭐 올해는 50개를 추가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충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 150개다 50개 추가한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일반 주유소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반 개솔린 주유소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대충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는데. 너무 많아요. 네. 1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냥 개솔린은 11,000개, 수소는 150개입니다. 100배 차이 가까이 나는 거죠. 예. 수소차의 차주보다는 내연기관차 차주가 100배는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아울러서 수소 연료전지 기술 확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전기차 배터리처럼 수소 연료전지도 전극, 분리막, 스택 등의 다양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